이런 사람 요즘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지단 앉아서 편하게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마시죠. 그냥 앉아서 앉으세요. 예. 그래서 중앙일보에 들어갔다가 제가 주로 경제부에 있었는데 경제부에 있으면서도 중국 공부와 중국어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입사 몇 년 만에 그 당시는 우리는 대만하고 수교니까 대만 정치대학에 공부를 하러 갔어요. 갔는데 그때가 32살이에요. 근데 학교 공부하러 다니기 조금 적은 나이가 아니죠. 머리 깎고 공부하러 다니는데 마침 대만의 한 신문사가 외국인 중국인명대회를 개최해 매년. 우리나라도 코리아 헤럴드, 코리아 타임스 같은 경우가 외국인 한국공병대회를 개최하듯이. 근데 제가 망설이다 거기를 나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 중학생, 고등학생 다 그런 애들인데 제가 거의 나이가 제일 많죠. 32살이니까. 나가고 중국공병대회를 나갔는데 다행히 성적은 좋았어요. 1등을 했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홍콩 특파원을 나갔습니다. 중앙일보에서. 근데 특파원은 지금은 특파원들이 많이 가고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제일 큰 신문사 방송국이 특파원을 3명 또는 4명밖에 못 보냅니다. 그리고 정부의 허가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실험대회를 하고 굉장히 까다로울 텐데 35에 홍콩 특파원을 나갔어요. 그런데 우리 젊은 분들 잘 모르는데 북경의 천안문 사태라는 걸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육사 천안문 사태라는 게 있었는데 중국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수백만 명이 약 2달에 걸쳐서 북경의 가장 중심부 천안문 광장에서 철야 시위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그 시위를 막는 사람들은 보수파이죠. 금속편, 덩샤오핑을 비롯한 보수파는 그것을 제압하려고 그러고 당시 총리였던 조자양, 짜오지양은 학생들의 주장이 옳다고 주장을 했고 그러던 시절이었는데 북경에서 데모가 일어나고 사람이 막 죽고 그러는데 우리 한국 기자들은 북경에 갈 수가 없어요. 수교 없기 때문에. 근데 꼭 중국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북경을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홍콩에 있는 중국 기관 신화사가 그때 게시되는데 신화사에다가 비자 신청을 하면서 직업란에 중앙일보 홍콩 특파원 이렇게 써야 되는 걸 무슨 물산 홍콩 지점 사장 썼어요. 만약에 들통이 나면 저는 구속이라든지 중국은 영원히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꼭 취재해야 되겠다는 일념하에 무슨 물산 홍콩 지점 차장 했는데 그게 통과됐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컴퓨터 시스템이 없을 때고 중국이 그 대혼란을 겪기 때문에 제대로 심사를 못하는 거죠. 비행기를 타고 이제 북경에 들어갔는데 그 천안문 광장에 갔습니다.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뭐 캠프 쳐놓고 막 쫙 수십만 명이 그냥 있으니까. 그런데 6월 4일 날 운 좋게 천안문 광장에 들렸습니다. 근데 그 주위에 있던 탱크들이 갑자기 대응을 내면서 천안문 광장 시위대가 어떤 사람은 누워있고 어떤 사람은 앉아있는데 거기를 그냥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을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요만큼 무릎 좀 오는 바리케이트가 있었는데 불빛이 팍팍 튀어요. 그걸 막 밀고 들어가니까 막 군중들이 아우성이 났죠. 예, 그런 현장을 직접 목격을 하고 취재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북경에는, 중국에는 한국적을 가진 사람은 박병석 하나밖에 없어요.
만약에 중국에 한국 사람이 있다는 것은 미국적이나 캐나다 국적을 가진 사람만 몇 사람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다 철수했고요. 미국의 일본 무슨 대사관에 서방 대사관 직원들은 다 필수연만을 거쳐 철수했었습니다. 전세기가 들어갔고요. 그때 우리 한국 정부에서 지금의 국정원이죠. 안기부, 그 다음에 문광부, 외교부에서 중앙일보에다 빨리 박병석이 철수 안 시키면 그냥 안 둔다. 만약 제가 북경에서 무슨 사고가 생기면 사고가 생긴 자체를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왜? 한국 대사관도 없지, 한국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데 신분을 속여서 들어간 박병석 특파원이 총을 맞아 죽는다든가 어디 사고가 나서 피를 흘린다든가 아무도 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중앙일보에서, 제가 속했던 중앙일보에서 빨리 철수해라, 철수하지 않으면 해고시키겠다, 이런 정도의 압력을 받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 가족들이 홍콩에 있었는데 제 아내가 홍콩에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 당신 뭐하고 있어? 빨리 나와야지. 제가 이제 제 아내를 안심시키게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랬더니 무슨 걱정 안 하느냐고. 지금 CNN 보면 기자들 피 흘리면서 나가는 거 다 생방송을 하는데 당신 정말 이럴 거냐고, 빨리 나오라고. 나는 안전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전화를 딱 끊었어요. 끊고 생각하니까 내 아내가 걱정을 참 많이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북경에서 서울 중앙일보 본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홍콩에 있는 내 아내가 너무 걱정을 하는 것 같으니까 우리 부장께서 홍콩에 제 아내한테 전화해서 좀 안심을 시켜주십시오. 그랬더니 한 5분 후쯤 다시 홍콩에서 제 아내가 전화를 왔어요. 평소에 반말을 안 하는 사람인데 딱 첫 마디가 당신 본사하고 통화했지? 속이 특허가지고 했어. 무슨 얘기했어요? 그래서 얼버무리 해야지. 업무 얘기했는데 그때 제 아내가 울면서 나는 당신 같은 사람하고 결혼한 걸 후회한다. 당신은 특정한 줄, 기사 한 줄 더 쓰기 위해서 당신의 가족을 그렇게 버리는 잔인한 사람인 줄 몰랐다. 그럴 때 우리 뭐라 그래야 돼요? 제가 거기서 내가 흔들리면 내 아내가 더 걱정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신 남편이 그렇게 모르는가?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없이 의무감에서 북경에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당신 남편은 중국을 공부한 중국 학도로서 이 역사적 대변혁기를 현장을 떠날 수 없다. 내 안전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전화를 탁 했어요. 네, 뭐 수십만, 지금도 수천 명이 죽었는지 수만 명이 죽었는지를 모릅니다. 그때 우리 본사에서 마지막 전화가 왔어요. 이게 모든 외국 대사는 다 철수했고 마지막에 호주 비행기가 가족들을 싣고 마지막으로 간다. 더 이상 서방 비행기가 북경에 가는 거 없다. 그러니까 탈출해라. 좌석은 외교부끼리 연락해서 한 줄 해놨다. 저도 무섭잖아요. 밤에 호텔에 있으면요, 탱크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면 창문이 흔들립니다. 지금도 창문이 무슨 트럭 같은 거 지나가서 창문이 흔들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그 북경에 탱크가 지나갈 때 그 모습입니다. 그것을 이제 트라우마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 진압군들도 저도 무서운 거예요. 자기들도 가끔 공포탄을 쏘면 이 빌딩 사이에 핑핑 그 총알사가 핑핑 돌아요. 저도 사람이니까 이제 정말 탈출해야 되는가 하고 북경공원에 갔어요. 가보니까 북경공원에 전부 다 거적 깔고 중국인은 말할 것도 없고 외국인들이 비행기 여사 하나 나오면 탈출하려고 딱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와가지고 마지막까지 취재를 했는데 무슨 기사를 보냈냐. 개혁파의 사실상의 정신적 지주 조자양, 사우지양 총리가 강경파, 덩샤오핑 등소평의 군대에 의해서 체포 구금되고 감옥에 갔다. 이제 민주화는 실패로 끝났다. 조자양 총리 체포 구금, 민주화 실패로 끝날 듯 기사를 보냈어요. 그게 중앙일보의 일면 톱으로 나왔어요. 근데 그렇게 큰 뉴스면 AP, UPI, CNN 이런 외국에 수십 명씩 북경에 파견했던 기자들이 그 기사를 안 쓸 리가 없잖아요. 우리 중앙일보에서 이제 보도를 해놓고 겁신한 겁니다. 이 기사가 오보가 아닌가. 만약 그 기사가 사실이라면 선방에 말이야 중국 전문가들 북경에 취재하는 수십 명의 기자들, 파견된 기자들이 당연히 이 기사를 보냈어야 되는데 안 보냈단 말이에요. 그 신문이 하루에 몇 번 찍습니다. 두 번째 찍을 때는 톱을 내리고 조그맣게 줄였어요. 그리고 야 중앙일보 이거 정말 개망신하는 거 아니냐. 이 세계적 사건에서 세계적 오보를 내는구나 하는데 제가 기사를 보낸 지 9시간 반 만에 제일 세계에서 유명한 통신 AP가 조자양 체포 구금대 개혁 실패로 끝나 똑같은 기사를 보냈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세계적 특종을 했어요. 한국 기자가 국내 문제가 아닌 해외 문제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특종을 한 첫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그 기사를 보내고 이제 대세가 끝난 거니까 비행기를 타고 딱 홍콩에 저 들어오니까 본사에서 팩스가 하나 타고 와 있어요. 사장 명의로. 그때 제가 축하한다. 그리고 한 달 있다가 제가 차장으로 승진합니다. 그러한 이제 저는 그런 것을 프로 정신이라고 생각해요. 만약 내가 지금 똑같이 해줄게. 너 안전 보장해주고 또 세계적 수준을 시켜주고 할 테니까 한 번 더 갈래. 그러면 지금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국회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셔서 지금 4번째 국회를 하고 있는데요. 1년에 기차를 300번 이상 탑니다. 하루에 4번 타는 날도 많습니다. 점심 굶는 날이 국회의원들 맨날 좋은 데서 좋은 거 먹는다고 생각하시는데 점심 굶는 날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구에 우리 지역에 사신 분이 꽤 계실 텐데요. 과거에는 국회의원들을 선거 때는 한번 보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구의원, 시의원보다 국회의원 얼굴 보기가 더 쉽다 그럽니다. 제가 작년까지는 국회 부의장을 했었어요. 국회 부의장이면 나라 서열상 7번째입니다. 국회 부의장의 비서실장이 1급 차관보예요. 대전시 부시장하고 직급이 같아요. 제가 국회 부의장 할 때도 똑같이 변함없이 1년에 300번 이상 기차를 타면서 지역민들하고 같이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내가 최고였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내가 맡은 일에 언제나 최선을 다했다 그런 자부심을 지니고 누가 나한테 너 일을 더 잘했어야 되는데 이거 잘못했어 그러면 내가 인정할 수 있지만 너 이 일에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그 얘기만은 제가 받지 않습니다. 제가 중앙일보에서 출발해서 서울시 부시장을 거쳐서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저는 정말로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다. 프로 정신을 가지고 했다. 하는 생각을 늘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제가 초선의 대변인, 두 번째 재선 때는 국회 상임위원장, 세 번 3선 때는 정책의장, 4선 때는 국회부의장을 했는데 많은 분들에게 감시받고 체크당한 위치에 있었죠. 저도 사람이니까
개인적인 작은 힘들은 있겠죠. 단 한 번도 어떤 일로도 내가 구설수에 올라본 적이 없습니다. 특히 요번에 누구죠? 성완종 씨 경남기업 사건 생겼을 때 저를 아끼는 분들이 일부 걱정을 했다 그래요. 야, 성완종이도 충남의 큰 기업이고 뭐 충청도에 센 정치인들은 다 관련돼가지고 뭐 누구는 소환되고 누구도 지금 또 오라고 그러는데 박병선이 괜찮는가? 금전 문제에 관해서는 대전에 금전 정치가 없던 사람입니다. 시의원, 구의원 공천할 때 과거에도 돈 받아 먹었잖아요. 특히 비례대표는 돈을 많이 받았습니다. 박병석이 정치한 이후에 정말로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 시의원, 구의원 다 비례대표 차 한 잔을 넘지 않고 그 능력과 성실도에 따라서 비례대표를 주고 지금까지 누구한테도 특히 공천과 관련돼서 일원 한 장 받아보지 않았다. 깨끗하게 했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제가 겸해서 말씀드리면 대전시 예산의 전체 예산의 80% 정도는 제가 가져왔을 거예요. 지금도 제일 제가 다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호남간 철도를 이용해서 도시철도를 만들려고 해요. 지하철. 그럼 계룡에서 출발해서 기성동역, 가수원역, 도마역 정도 하나 신설하고 문화역을 거쳐서 희덕으로 해서 신탄지로 빠지는 거예요. 그게 한 2,500원, 3,000원 드는데 500억 이상 되면 이게 타당성이 있냐 없냐를 조사하는데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상 전부 어렵다고 생각하는 건데 이걸 반드시 해야 되겠다. 금년에 제가 휴가 설계하고요. 지난 일주일 동안에 장차관만 8명을 만났습니다. 제 일하는 스타일이 높은 사람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세종시에 찾아가서 담당 주사부터 다 만나고요. 그 타당성 조사를 하는 분들은 KDI라는 데 사는데 원장은 물론 담당 연구원 딱 찾아가서 90도로 저를 딱 하고 도와주십시오. 꼭 필요합니다. 만약 그것이 된다면 또 하나의 새로운 기적과 같은 일을 하는 건데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들도 1년에 한 번씩 종합평가를 받아요. 270개 시민단체가 한 달 동안 국정감사 동안 평가를 합니다. 출결석, 자리를 떠나는 시간 다 재고요. 보도자료, 질의응답 내용, 그 다음에 장관하고 토론해서 이기는가 지는가, 그리고 그 결과를 놓고 교수 등 전문가들을 또 평가를 해서 우수국회를 뽑습니다. 국회의원들 상 중에서 서로 인정 안 해요. 딱 그거 하나만 인정합니다. 우수국회의원상, 국정감사 우수위원상. 그게 우리 국회의원이 300명인데 300명 중에서 우수국회의원상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12번 받은 사람 딱 한 명이에요. 예, 박병석 의원입니다. 예. 저를 키워주신 우리 대전 시민들에게 늘 감사드리면서 제가 그래도 활동을 했다는 것은 지금까지 중요한 직책을 많이 맡았으면서도 단 한 번도 어떤 일로도 구설수에 오른 적 없다. 선거 때 상대방이 엉뚱한 소문 퍼뜨리는 거 빼놓고요. 나중에 그런 소리 들으면 신고하시면 보상금 줍니다. 예. 그리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은 이 당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저 당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국회의원을 할 사람이 당을 옮기는 것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냐?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면 자기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이 충돌했을 때 자기의 이익을 먼저 선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국회의원 한다는 사람들은 당을 옮기는 사람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에서 제가 속했던 당이 인기 있었을 때도 있었고 정말 인기가 폭락할 때도 있었지만 한 번도 당을 안 옮긴 유일한 사람입니다. 저는 반듯하게 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개인적인 희망은
내년에 한 번 더 선택을 받고 이제 국회의장은 여당이 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 수가 제일 많은 당에서 합니다. 다행히 내년에 우리가 국회의원 수가 제일 많은 당이 다수당이 된다면 정말 국회의장이라는 직책을 맡아서 내가 걸어왔듯이 한국 정치를 한번 바꿔놓고 싶다 하는 개인적인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염단장님 비롯해서 저에게 많은 관심과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늘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걸어왔던 것처럼 단듯하고 성실하게 한결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강의해 주신 우리 박정석 의원님께 우리 더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